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한국 의료기기를 전면 배제하고 중국산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처음에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환영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 병원들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단 오류와 의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결국 태국 한 병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한 말이 무엇이길래 태국 전체가 술렁이게 되었을까요? 저는 클라라 제임스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 센타리스에서 글로벌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34살의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 세계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출장도 한 달에 2번은 나가야 하는 바쁜 일상이죠. 하지만 오늘 받은 소식은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한국 의료기기를 전면 배제하고 중국산 의료기기로 교체한다는 것이었죠. 저희 회사는 한국의 여러 의료기기 업체들과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거든요. 특히 태국 시장에서는 한국 기술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케팅 담당 존슨이 이게 정말 사실이야? 라며 몇 번이나 확인했고 재무팀장 앤더슨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손실 규모를 가늠해보고 있었죠.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허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저희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즉시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임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CEO인 스미스 회장이 직접 참석했을 정도였죠.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지? 한국 의료기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저는 예전에 서울 출장을 갔었던 경험이 있어요. 작년 봄이었는데 삼성의료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본 한국의 의료시설과 기술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까지.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웠죠. 특히 수술용 로봇이나 정밀 진단 장비들의 성능은 유럽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한국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를 만들고 있다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 한국 의료기기를 왜 배제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파트너로 일하던 한국 업체 대표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10여 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방콕의 한 대형 병원과 일하던 김 대표는 어제까지도 추가 계약 이야기를 하던 상대방이 오늘은 연락도 받지 않는다며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태국 병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현지 언론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한국 의료기기의 품질을 직접 확인했던 저로서는 이런 결정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혹시 뒤에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콕 시내 주요 병원들이 대대적인 중국 의료기기 설명회를 연다는 것이었어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를 의료혁신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설명회 중계를 지켜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태국 병원장들이 줄을 서서 중국 업체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기자회견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일본계 의료 컨설턴트라고 소개된 사람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나카무라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 말투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국 의료기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과대평가를 했던 걸까요? 하면서 조롱조로 말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중국 기술이 훨씬 앞서 있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한국 의료기기의 실력을 직접 목격했던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특히 그 나카무라라는 사람이 한국은 마케팅만 잘하는 것 같다며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 의도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태국 병원장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비싼 값을 치렀다며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지가 않았어요. 중국 업체에서 나온 기술 설명도 들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였습니다. 스펙 자체도 한국 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의료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자 안전인데 말이죠. 설명회가 끝난 후 저는 현지 파트너였던 한국 업체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김 대표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뒤에서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스러운 말도 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결정이 순수하게 의료비 절감만을 위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나카무라라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수상했습니다. 왜 일본 사람이 나서서 한국을 깎아리려고 하는 건지 말이에요. 며칠 더 지나자 태국 현지에서 중국 의료기기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요 병원들이 앞다투어 기존 한국 장비를 철거하고 중국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말이에요. 본사에서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태국 정부가 공식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CEO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저는 뭔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의료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제품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태국에서 이상한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 정도로 여겼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중국 의료기기를 도입한 병원들에서 환자들이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정밀 진단 분야였어요. MRI나 CT 같은 고가 장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지자 의료진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지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했습니다. 방콕에 있는 영국 상공회의소 지인을 통해 내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은 이야기가 정말 심각했어요. 한 대형 병원에서는 수술 중에 장비가 갑자기 멈춰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의료진들의 빠른 대처로 큰 사고는 피했지만 환자와 가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진단 결과가 계속 부정확하게 나와서 환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일도 벌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소아과 병동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생아 모니터링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아기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의료진이 뒤늦게 발견했지만 그 사이에 아기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자 태국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 장비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이미 교체가 끝난 상황에서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웠나 봅니다. 환자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진단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던 프리미엄 병원들에서는 예약 취소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본사에 보고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나 언론 보도가 없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태국에 있는 한국 의료진에게도 연락을 해봤어요. 그들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서서 말하면 자칫 시기나 질투로 비칠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회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태국으로 출장을 가겠다고 본사에 건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어요.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건 우리 업계 전체의 문제라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승인을 받아내고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저는 먼저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운전기사에게 물어보니 요즘 병원들이 좀 이상하다며 친구가 검사받으러 갔는데 결과가 계속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예전에 파트너로 일했던 한국 업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김 대표와 이 대표 두 분 모두 지쳐 보였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약 해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계 컨설팅 회사가 태국 병원들에게 한국 제품은 과대평가됐다며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카무라라는 사람이 병원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뭔가 거래를 했던 것 같다고 김 대표가 말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단순히 의료비 절감 차원이 아니었다는 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었어요.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회사들도 같이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한국이 동남아 의료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걸 견제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직접 몇몇 병원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센타리스 회사 소개를 위한 미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방콕 시내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접수처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고 환자들도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미팅을 하면서 슬쩍 현재 상황에 대해 물어봤는데 적응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의료기기 전문가라는 걸 알고 나서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하다며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MRI 장비의 해상도가 떨어져서 정밀 진단이 어렵고 수술용 장비도 예상보다 정확도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 제품을 교체한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상부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을 보니 뭔가 더 보기판 사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방문한 병원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 모니터링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의료진들이 수동으로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되는 것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의료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가짐,
완벽을 추구하는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까지. 그런 가치들이 이런 식으로 묻혀버려도 되는 건지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영국 상공회의소 지인의 도움으로 중국 의료기기의 실제 스펙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정말 경악했습니다. 우선 정밀도부터 한국 제품의 4분의 1도 안 됐어요. MRI 장비의 경우 해상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초기 단계 종양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수술용 로봇은 더 심각했어요.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정밀 수술에는 부적합한 수준이었거든요. 안전성 테스트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센타리스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전자파 차폐나 정전기 방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비를 환자에게 사용한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 제품보다 저렴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지보수 비용이나 부품 교체 비용을 계산하면 오히려 더 비쌌어요. 게다가 내구성도 떨어져서 몇 년 후에는 완전히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왜 태국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김 대표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제보자는 태국 병원 내부 관계자였는데 양심상 참을 수 없어서 정보를 흘려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태국 병원장들이 일본 로비스트와 비밀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의료기기 교체가 아니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나카무라라는 일본 컨설턴트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 의료기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걸 막아야 한다며 태국 병원장들을 설득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과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커미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다행히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유럽 업체 관계자들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뒤에서 복잡한 거래들이 오갔던 것 같았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묵인하거나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동남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작업이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일의 피해자가 바로 환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환자의 안전이 희생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어요. 중국 의료기기의 품질 문제, 태국 병원들의 상황,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배경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CEO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긴급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본사의 반응은 예상보다 신중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며 섣불리 공개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만 저는 답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에서는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또 다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아과가 유명한 곳이었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신생아실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장비가 계속 오작동을 일으켜서 의료진들이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소아과 과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 표정에서 깊은 고민이 읽혔습니다. 새 장비를 믿을 수가 없어서 늘 긴장 상태라며 예전 한국 장비가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환자 안전이 최우선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물론 그렇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상부에서 내린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답하시더라고요. 그 무력감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에서 대형 의료사고가 보도된 것이었어요. 방콕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단 오류로 인해 환자가 잘못된 수술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어요. 50대 남성 환자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새로 도입된 중국산 CT 장비의 오작동으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진 거였습니다. 담낭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수술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질환이었던 것이죠. 불필요한 수술로 환자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환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을 믿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고가 생기느냐고 따졌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진단 오류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MRI 장비의 해상도 문제로 초기 암을 놓친 사례, 수술용 장비 오작동으로 수술 시간이 배로 늘어난 사례 등등.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들의 반응도 격렬했어요. 병원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커지면서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찾던 프리미엄 병원들은 타격이 더 컸어요. 태국 의료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며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병원 경영진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적응 과정이라고 변명했지만 사고가 계속 이어지자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환자 수는 반토막이 났고 병원 수익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태국 총리의 공개 질책이었어요. 국정감사에서 의료 안전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관련 병원들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환자의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즉시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어요. 보건부 장관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료기기 도입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후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벌어진 일의 대가를 무고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었거든요. 태국 언론들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파기 시작했어요. 조사 기자들이 의료기기 도입 과정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일본 컨설팅 회사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카무라라는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들의 변명도 점점 궁색해졌어요.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지 보수비까지 계산하면 더 비싸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게다가 품질 문제로 인한 의료사고 배상금까지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손해였던 거죠. 환자들의 집단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병원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것이에요. 변호사들은 병원이 환자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했다며 강력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과연 이 문제에 더 깊이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저희 회사 일에만 집중해야 할지 말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의료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의 진정성과 환자를 향한 마음을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서 예전에 만났던 한국 의료진들을 다시 찾아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혹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사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나설 이유가 있느냐며 자칫 정치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건 환자 안전의 문제라며 우리 업계 전체의 신뢰와도 관련된 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개인 휴가를 내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와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사명을 띠고 온 기분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삼성의료원이었어요. 예전에 만났던 김 교수를 다시 만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닿았고 저녁 시간에 만날 수 있었어요. 김 교수는 저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태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라며 정말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된 일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럼에도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태국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의료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들, 환자들의 불안감, 그리고 의료진들의 고충까지. 모든 걸 들은 김 교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박 교수도 만났어요. 박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상적인 의료진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그러면서 분명 뒤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분 모두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기술로 해결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태국에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태국 정부가 재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린 거였습니다. 보건부에서 의료기기 도입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에요. 김 교수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태국 보건부에서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봤다며 혹시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빨리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의 반응은 신중했어요. 한번 배신당한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김 교수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도와야 하지만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태국에서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국 의료기술의 진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어요. 특히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 의료진들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태국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라며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어요. 점점 두 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김 교수와 박 교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며 태국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 개입 없이 순수하게 의료 목적으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본사와 태국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죠. 태국 보건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적극적이었어요. 즉시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며 공식 채널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태국 정부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의료기기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 점을 사과한다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나카무라라는 일본 컨설턴트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어요. 태국 언론 조사 결과 그가 일본 정부와 연결된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한국의 동남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핵심 인물이었던 거죠.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복귀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기로 했죠. 몇 달 후 태국 현지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료기기가 다시 도입되면서 의료사고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었어요. 환자들의 신뢰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병원들의 예약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태국 현지 뉴스에서 본 인터뷰였어요. 예전에 중국 장비 도입을 적극 지지했던 한 병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의료기기를 버렸고 결국 환자들을 버리는 일이었다며 이제 감히 한국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병원장은 계속해서 한국 의료진들의 환자를 향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까지 배워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환자 중심의 철학, 그리고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신념이 결국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상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는 숭고한 일이었어요. 태국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세계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태국의 병원들에서는 한국 의료기기가 환자들을 위해 조용히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 의료진들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